그날 서해 바다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얕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채 거센 파도가 바다를 뒤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물결 너머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수십 척의 그림자 말도 안 돼. 해경 상황실에선 잠시 숨조차 멎었습니다. 무려 50여 척이 넘는 불법 중국 어선대가 우리 서해를 유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싹쓸이식으로 그물을 쓸어가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파괴하는 광경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전국으로 퍼졌고 마을 어르신들은 손에 쥐고 있던 신문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 어장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게 생겼구먼. 한숨 섞인 목소리와 함께 과거 자신들이 직접 고기잡이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당시 서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경이 목숨을 걸고 중국 불법 어선과 맞서 싸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해경 대원들과 만났고 그들이 바다에서 겪은 혈투의 순간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전율,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를 겁니다. 해경 대원들은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은 바다의 날씨마저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선배 대원인 박 형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파고가 높아도 바람이 거세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바다를 훔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30년간 해경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출동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파이프와 도끼 같은 무기로 해경을 위협했고 그들의 무자비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해경의 고속단정이 어선에 접근하자 중국 어선들은 대놓고 단정을 향해 그물을 던지며 항로를 막고 선체를 들이받는 등 말 그대로 해상에서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해경 대원들은 고작 몇 명이서 수십 척의 어선을 상대해야 했죠. 박 형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각오했어요. 이 바다를 지키다 여기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그의 눈빛은 결코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해경 대원들은 해상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며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안전한 바다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목숨 건 투쟁이 있었다는 것. 해경의 배 한 척 한 척이 바다 위에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문 채 멀리 바다를 바라볼 것 같았습니다. 저런 놈들은 때려잡아야 해. 속으로 중얼이며요. 그날의 새벽 해경은 비상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해지방청부터 서해오도 특별경비단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해경 대원들은 서해를 뚫기만 해봐라는 비장한 각오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선박 내부는 말 그대로 전투 준비 완료 상태였습니다. 방탄복, 방패, 최루탄, 심지어 진압봉까지. 군대도 아닌 해양경찰이 이 정도 무장을 하고 출동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특히 현장에는 신입대원 김 경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갓 입대한 해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베테랑 선배들 못지않은 의지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김 경장은 본인의 말로 아버지가 젊은 시절 물때를 보고 조업 나가던 어민이셨거든요. 이 바다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삶터입니다. 라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중국 어선 무리를 향해 돌진하자 그들은 기어코 쇠파이프와 날붙이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몇몇 어선은 아예 해경 함정을 향해 돌진하며 충돌을 시도했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경장은 그 틈에서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바로 승선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경장과 2명의 대원은 거센 파도를 뚫고 적진 속 중국 어선에 뛰어올랐습니다. 육중한 쇠파이프가 머리 위로 날아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리한 상황, 하지만 김 경장은 숨 돌릴 틈 없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선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선배 대원들은 피가 묻은 방패를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죽겠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그들은 불법 어선을 점령하고 끝내 조타시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여전히 수십 척의 어선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대응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해경은 목숨을 건 2번째 작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어선을 점령한 해경은 일말의 여유도 없이 다음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이 기세를 올리자 집단으로 뭉쳐 해경 함정을 에워싸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전기에서는 본부의 지시가 계속 내려왔지만 현장은 사실상 고립 상태였습니다. 박 형사는 이를 진짜 전쟁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우린 그냥 해경이 아니라 군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예 기습 공격을 당하고 고립되고 그날 서해는 전장이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당시를 떠올리던 중 잠시 말을 멈추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후배 김 경장이 혼자 결단을 내렸지. 김 경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면 전멸입니다. 함장님, 제가 단정 타고 옆 어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김 경장은 소형 단정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또 다른 중국 어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급반전하게 됩니다. 김 경장이 2번째 어선에 뛰어올라 조타시를 제압하자 그 모습을 본 주변 다른 중국 어선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경의 기세에 눌린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덤비지 못하고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김 경장은 무전기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제히 투입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해경 본대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아있던 어선들로 일제히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박 형사와 다른 대원들은 남은 어선을 향해 돌진하며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거친 싸움 끝에 해경은 2번째, 3번째 어선까지 완전히 제압하며 상황을 급격히 유리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박 형사는 말했습니다. 김 경장이 없었으면 그날 우리는 배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번째 어선을 제압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과 함께 대형 중국 철선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 어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와 무장, 심지어 선체에는 커다란 철제 스파이크까지 장착돼 있었습니다. 저건 어선이 아니야, 거의 해적선이네. 박 형사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형 철선은 다른 어선들과 달리 해경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예 해경 함정을 들이받을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 본부에서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선 확인, 충돌 가능성 있음. 모든 대원은 즉각 대피 준비. 하지만 해경 대원들은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경장은 이 순간을 진짜 고비로 기억했습니다. 그 배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잡은 어선들도 다 도망갑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경 본부에서는 해상특공대 투입 명령이 내려졌고 해경 특공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곧바로 철선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다가간 해경 특공대는 철선의 측면으로 기습 승선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칼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철선 위에서 김경장은 적 선원들과 맞서 싸우며 비명을 들었습니다. 뒤쪽에서 올라옵니다. 뒤돌아본 김경장 눈앞엔 철제 몽둥이를 든 선원이 있었고 그 순간 박 형사가 몸을 날려 김경장을 구했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박 형사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짚으며 필사적으로 적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특공대와 함께 철선 조타실까지 장악하며 해경은 마침내 마지막 위기를 넘겼습니다. 철선을 제압하자 주위에 남아있던 나머지 중국 어선들도 잇따라 도주하기 시작했고 해상 상황은 급격히 안정됐습니다. 그날 해경은 불법 어선 8척을 납포하고 불법 어선 40여 척을 완전히 퇴거시켰습니다. 김경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바다를 지킨다는 건 그냥 국경을 지키는 것 이상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경본부로 복귀한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작전이 끝난 후 김경장과 대원들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수많은 어민들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항구로 몰려나온 어르신들, 고깃배를 직접 몰고 오신 어부들, 심지어 어린 손자와 함께 온 할머니까지 모두가 해경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지켜줘서 고맙네. 덕분에 올해도 조업할 수 있겠어. 해경 대원들의 옷은 피와 땀,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형사는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경장은 마을 어르신들의 바다 아들로 불리게 됐습니다. 시장을 가면 어머니 같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게 라며 직접 밥을 챙겨주었고 항구에 나가면 그날 잘 싸웠어. 잊지 않겠다. 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김경장은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곳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살 그 자체라는 걸 느꼈어요. 그는 그렇게 바다와 사람들의 인연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서해를 지킨 해경들의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됐고 전국 각지에서 해경 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퇴역한 해군 출신 어르신들은 직접 서해지방청으로 방문해 후배 해경들에게 손을 맞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진짜 대한민국 사내들이야. 그날 밤 김경장과 대원들은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한 잔이 이 바다를 지켜낸 데가 아닐까요? 모두가 웃었지만 가슴속엔 뜨거운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다음엔 그가 왜 끝내 이 바다를 떠날 수 없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경장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서해를 지켰습니다. 본청에서 서울로 발령을 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울은 다른 동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박 형사는 이를 보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여기 눌러 앉은 거야. 서해는 여전히 거친 파도를 몰고 왔고 불법 어선의 위협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중국 불법 어선들은 함부로 서해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에는 무서운 해경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업 패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어느 날 김경장은 바다에 나가던 한 어르신에게서 들은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네가 있어서 우리 후손들도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김경장은 다시 한번 해경으로서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어민들과 함께 그물 손질을 돕고 마을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밤새 바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김경장에게 서해는 그저 근무지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바다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경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김경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바다를 지킬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 저런 놈들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왜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하고 싶었는지 그 결심의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서해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지켜야 할 가족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다로 나가기 전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산터야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매년 신입 해경들이 들어오면 그는 변함없이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여긴 전선이다. 그냥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다. 이 바다는 국경이고 이 바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밥상이야. 그 말은 책에서 배운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온 절절한 실천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김경장은 해경 생활을 하며 서해의 수많은 어민 가족들과 형제처럼 지냈고 그들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청의 책상보다 거친 파도와 마주한 서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사투 이후 김경장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바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구에서 어민들을 만날 때마다 김경장 고맙다. 자네 덕에 우리 자식들이 올해도 바다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산다. 는 인사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통에서 한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마을 전체의 자식이야. 그 말에 김경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다는 거칠고 불법 어선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김경장은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경은요, 단순히 해상법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어민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고 대한민국 국경의 최전선이에요. 저는 저 바다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서해에 남아 후배들과 함께 바다를 지킬 계획입니다. 서울 본청에서도 그를 본청으로 불러올리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울에도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서해는 저와 우리 후배들이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경장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후배 대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바다에 서는 순간 우린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야. 그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신문에서는 서해를 지킨 해경 영웅으로 김경장을 소개했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편지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퇴역 군인은 직접 김경장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 놈 같은 놈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는 거다. 그리고 김경장은 그 편지를 읽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바다가 더는 위협받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요, 단순히 바닷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이곳을 지키는 건 그냥 직장이 아니라 저와 이 동료들의 사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보이는 물결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켜지고 있는 건 김 경장처럼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이 바다를 지키는 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실화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